해양정보 바다로. 우리가 축복받은 이유, 바다가 곁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바다는 늘 우리에게 주잖아요. 귀를 기울여주고 길을 내어주고 또 먹거리를 주고. 그래서 매달 이 시간 바다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바다를 알아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하는 코너 생상해양정보 바다로 KNN 라디오 스튜디오와 세종의 꼼사 스튜디오에서 이원 방송으로 공단의 명세은 해양안전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세은 캐스터입니다. 네, 아유 날이 갈수록 더워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말 추울 때 만났었는데 어느새 여름이 오고 장마까지 왔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MC님. 정말 그래요. 네. 아직 6월인데 이렇게 더우면 7월, 8월엔 정말 어떡하죠? 그 걱정을 불식시켜줄 여름만의 재미, 또 물놀이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놀이. 네. 아라 MC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사실 별명이 물개라고 불릴 만큼 물놀이를 좋아하거든요. 아니 저도 물놀이 좋아하긴 하는데 네. 물개까지는 못 되고요. 물개로 불릴 정도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스쿠버 다이빙이라든가 스노클링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나요? 네, 정말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네. 와. 이 장비를 챙겨서 바다로 나갈 때면 그렇게 설렐 수가 없는데요. 스노클링이나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챙길 때 절대 빼놓을 수 없고 또 빼놓아서는 안 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보통 이제 스노클링은 저는 좋아하는데 스쿠버 다이빙까지 못하고 네. 그러면 오리발 그리고 물안경 거기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호흡해야 되니까 네. 그걸 뭐라고 하죠? 이거 이렇게 물속에서 호흡하게 하는 거? 수중호흡기. 수중호흡기라고 하는구나. 네, 네. 요거 제일 중요하죠 사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수중호흡기는 혹시 누가 처음 개발했는지 또 언제부터 썼는지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아,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네요. 아, 근데 물어보시니까 궁금해집니다. 누가 제일 먼저 개발했을지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네. 오늘 바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재밌겠다. 네, 우리가 물놀이나 해양 활동을 할 때 쓰는 수중 호흡기를 만든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네. 자크 이브 쿠스토라는 인물입니다. 오. 이 쿠스토는 해군 잠수부가 되어서 물안경과 잠수용 헬멧을 쓰고 바닷속을 처음에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 이렇게 하면 오래 머물지도 또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했죠. 네. 그때만 해도 잠수기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쿠스토는 이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하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바닷속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휴대용 수중호흡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바다 속이 아름다워서 네. 그 안에서 숨 쉬며 감상하기 위해서 장비를 만들고 싶다. 멋진 분이시네요. 그렇죠. 낭만을 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과정이 현실이 쉽지 않았어요. 쿠스토는 과학 지식이 부족해서 혼자서 이걸 만드는데 한계에 부딪혔죠. 네. 그러던 중에 쿠스토는 이제 운명의 동반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기술자 에밀 가냥이었는데요. 에밀 가냥은 파리에서 사업용 가스 용기를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수중호흡기 개발에 몰두하게 됩니다. 야, 운명의 만남이 시작된 거네. 네. 두 사람이 만나서 과연 수중 호흡기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을지 궁금해집니다. 두 사람이 만든 장비가 물속에서 잘 작동했을까요? 쿠스토와 가냥은 잠수부에게 공급되는 산소의 압력과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밸브를 만들었어요. 쿠스토는 즉시 밸브를 단 수중호흡기를 메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죠. 과연 MC님, 이 둘이 만든 수중호흡기가 성공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보통 이게 처음 이렇게 만들다 보면 실패를 하다가 이렇게 성공하게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역시나 처음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수평으로 수영할 때는 괜찮았는데 몸을 세우면 숨을 잘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심 끝에 배기구와 흡입기의 위치를 바꾸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결과가 성공적이었습니다. 오, 성공.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 이 장비가 바로 이 두 사람이 만든 것에서 시작돼서 발전돼 온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은 장비에 산소가 새지 않도록 밸브 장치를 개발하고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 이때가 1943년이었습니다. 이후 이 장비는 물속의 폐라는 뜻으로 에퀄렁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이 에퀄렁 덕분에 그 당시 바닷속 탐사가 한층 쉽고 또 되게 간편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쿠스토가 멈추지 않았어요. 에퀄렁을 개발한 후에는 환경 운동가로
변신해서 해양생물 보존이라든지 오염반대 운동 이런 거에도 앞장을 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캡틴 쿠스토라고 지금도 부릅니다. 아, 진짜 멋진 분이시네. 네. 아름다운 바다에서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해준 장비뿐만 아니라 바다를 지키는 마음까지 전해주신 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쿠스토가 여기서 또 앞서간 부분이 있어요. 쿠스토는 바닷속에서 자기가 본 이 풍경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네. 그래서 1956년에 총천연색으로 바닷속을 찍어서 다큐멘터리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제목은 침묵의 세계라는 제목이었는데 그때까지 깊은 바닷속 세상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일반 사람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쿠스토는 이 다큐멘터리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또 칸 영화제에서 대상인 황금 종려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맞아. 오. 침묵의 세계라는 네. 제목이 이 다큐멘터리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캡틴 쿠스토의 이야기 오늘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또 바다의 매력에 빠지게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네. 사람들은 바닷속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 수중호흡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물고기들은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이도 바닷속에서 태어나서 그 짠 바닷물을 그대로 들이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생존해 가잖아요. 네. 요 원리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견디는 걸까요? 맞아요. 육지에서의 삶이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물고기한테는 바다에서의 삶이 되게 자연스러운데요. 사람은 바닷물 한 모금만 마셔도 목이 더 마르게 되지만 물고기는 바닷물을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탈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과 정반대인 거죠. 그러면 물고기들이 네. 짠물을 들이마시면서 몸이 탈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물고기 몸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바닷속에는 염분,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있잖아요. 네. 이 염분을 그냥 흡수하면 안 되니까 물고기들만의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염분을 처리하는데요. 여기에 쓰이는 것이 바로 아가미입니다. 여기에 또 아가미가 네. 쓰이는군요. 몰랐네요. 이 물고기는 아가미로 호흡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네. 텐데요. 이 아가미가 염분도 조절을 합니다. 물고기의 아가미에는 상피세포층이 있고 또 여기에 염류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염류세포를 통해서 염분을 배설하는 겁니다. 이 세포들이 소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몸속 정수기 역할을 하는 셈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염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다 배설해버리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물고기의 장은 필요한 소량의 염분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설로 내보내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탈수 현상을 막기 위해 짠 바닷물을 마시고 이때 들어오는 염분을 아가미에 있는 염류세포를 통해 버리면서 염분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오줌 속에는 많은 양의 소금기가 있다고 하네요. 또 물고기들이 짠 바닷물을 먹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살이 찌지 않는 것도 아가미를 통해서 염분을 배설하기 때문입니다. 살찌지 않는 이유도 거기 있구나. 네. 생명의 신비, 몸속에 생존 비밀을 숨겨놓고 있었네요. 물고기가 짠 바닷물을 먹고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아가미에 있는 염류세포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걸 또 알게 됐어요. 자, 우리 바다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 명세현 해양안전캐스터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또 마지막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세종에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꼼사 스튜디오와 이원 연결로 명세현 해양안전캐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제 마지막 이야기 나눠볼 건데 바다는 참 예쁘고 신비로운 곳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박들이 오가는 공간이죠. 그만큼 복잡한 교통과 예기치 못한 사고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공단이 어떻게 안전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공단에서는 최근 5년간 항반별 충돌 사고 분석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그 결과 부산항, 목포항, 울산, 포항항 순으로 충돌 사고가 많았고 이 중 부산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항이 가장 높군요. 네. 부산항이 또 워낙 크고
배들이 많이 다녀서 그런 걸까요? 이 항만별 충돌 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니까 진짜 조심하긴 해야겠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단순히 이게 물동량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사고 원인을 분석했을 때는 뭐 항로의 환경 또 항만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석을 하는데 특히 무역항 인근은 대형 선박 운항이 잦고 또 협수로에서의 조종 공간이 제한적이고 저반과 정박 같은 특수 작업도 많아서 사고 위험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단순히 물동량만의 문제가 아니고 항로가 좁고 복잡한 환경 등이 겹치면은 위험도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안정 정책과 항만별 집중 관리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해양 교통 안전 정보 시스템 MTS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바다 위의 선박 밀집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교통 혼잡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박 운항자는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항해 당직을 강화하고 이렇게 바다 위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또 MTS 누리집에서 최대 3일까지 1시간 단위로 바닷길 혼잡도를 예측하는 해양교통 혼잡 예보 서비스도 제공 중이니까요. 안전 운항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앱을 통해서 바다 위 교통 정보도 얻고 제공되는 서비스도 잘 활용하신다면은 사고 위험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네, 좋아요. 저희 공단에서 이렇게 바다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라디오 송출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네네. 바다 내비 라디오도 하고 있잖아요. 네. 해상에서 바다 내비 단말기와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을 수 있는 방송 맞죠? 네, 맞습니다. 조업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상 정보잖아요. 네. 기상 방송은 물론이고 건강 관리나 월간 안전 정보, 또 바다 상식 등 다양한 캠페인도 함께 송출 중인데요. 이 바다 내비 라디오가 조업이 이뤄지는 시간대를 고려해서 새벽 방송과 점심 방송을 새롭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시간대가 다양해지면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겠네요. 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시범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오후 1시, 그리고 오후 5시 이렇게 총 3차례 방송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 방송은 조업 시작 시간대에 맞춰서 송출이 되니까 출항하시기 전에 그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겠네요. 새벽에 또 낚시 가시는 분들도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바다 내비 라디오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언제 송출된다 그러셨죠?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조업과 낚시 가시는 분들 그리고 선박 운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오후 1시, 그리고 오후 5시 이렇게 총 3차례 방송이 송출됩니다. 네. 그 어느 것보다 일찍 하루가 시작되는 바다 위의 일과에 맞춰서 바다 내비 라디오가 함께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든든합니다. 누군가는 바다 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누군가는 그 바다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늘 현장을 생각하는 우리 꼼사가 있네요. 오늘 바다로에서는 수중 호흡기를 개발한 캡틴 쿠스토 이야기부터 물고기의 염류세포 이야기 그리고 꼼사의 소식들까지 흥미롭고 중요한 정보들과 함께했죠. 자, 그럼 이제 퀴즈 하나 내드려야죠. 네, 오늘의 바다로 퀴즈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고 위험해지지만 물고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고기 아가미에는 상피세포층이 있고 또 이 세포층이 있는 이 세포가 나트륨을 배출해주기 때문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 세포는 어떤 세포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염류세포, 2번 신경세포입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2302 건당 50원입니다.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듭니다. 당첨되신 5분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준비한 별다방 머그컵 드릴 거예요. 함께해 주신 명세현 해양안전캐스터님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